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학생이 알아야 할 고등학교 수학 공부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수능 수학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수능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문이과 공통 통합교육과정이고요. 두 번째가 선택 교육과정입니다. 세 번째가 공부해야 할 과목과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그 다음에 수학원, 수학2 그리고 선택교육과 한 과목을 공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적성과 성적에 맞게끔 이 선택교과를 어떤 과목으로 선택할지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될 과목이 많이 축소가 됐다는데 그거는 전통적인 이과생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이과생들은 예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사실은 한 과목이 아니라 수학 3과 하 두 과목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그다음에 수학원, 수학2, 그다음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 6과목을 거의 모두 공부해야 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과목만 공부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이 한 과목당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2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봤을 때 6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과생은 최소 1년치, 그러니까 두 과목이 줄었으니까요. 최소 1년치 학습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과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사실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고1 수학 있잖아요. 고1 수학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9년 동안 배우는 수학의 심화인 동시에 고등학교 2, 3학년 수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고1 수학은 중학교 3년 동안 배우는 수학에 비해서 내용과 난이도가 모두 한 3배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고1 수학을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 아마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선행학습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개념이 아니라 문제풀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것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선행학습의 목적을 완벽한 개념 이해에 두고요. 개념 이해를 위한 기본 문제만 풀면 돼요. 개념 이해를 위한 기본 문제만 풀면서 그러니까 완벽한 개념 이해를 하면서 2회 이상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선행학습은 개념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간단하게 훑어본 다음에 이상한 문제만 많이 풀게 하는 그런 학원에서의 학습 방법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따라서 이런 학습법에 맞는, 선행학습법에 맞는 어떤 교재와 공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교재는 EBS 수학교재 또는 수학의 정석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무료 인터넷 강의가 다 이제 다양하게 잘 편성이 되어 있는 교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EBS 교재는 그 수능 출제 연계 교재고요. 수학의 정석은 사실은 수능 수학에서 필요한 모든 개념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설명하고 있는 정말 좋은 교재입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은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원에 다니게 되면 개념을 간단하게 훑어본 다음에 계속해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문제만 푸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 학생은 거의 사점 문제가 다 풀려요. 근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따라서 공부는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개념 위주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해서 2회 이상 반복하는 그런 학습, 자기주도 학습을 권장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3개의 과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공통 과목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세 번째가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수학을 의미하는데, 전에는 고등학교 상, 수학 상과 수학 하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중에 내용 일부가 빠지면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수학은 수능에는 출제되진 않지만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중학교 수학의 심화 복습이면서 고등학교 2, 3학년 수학의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의 다 이 수능 수학의 등급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이 수학의 개념과 그 다음에 논리적인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고등학교 2, 3학년 수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은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4과목인데요. 이 4과목 모두 수능에서 출제되는 교과입니다.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그 다음에 수학과제탐구, 기본수학, 인공지능수학 이렇게 6개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기하만 수능 출제 과목이고 5개 교과, 나머지 5개 교과는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 출제 과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수능 출제 과목은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렇게 5개의 과목인데요. 이 5개 과목이 다 출제되는 게 아니라 다 선택할 필요가 없이 5개 과목 중에서 3과목만 선택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수학원과 수학2는 필수고요. 미적분학,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원과 수학2를 수능 공통 과목이라 부릅니다. 이과, 문과 구분 없이 수학원과 수학2는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선택 과목으로는 미적분학, 확률과 통계, 기하 이렇게 3과목이 있는데요. 이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택하면 됩니다. 선택하면 되는데 문이과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에 따라서 미적분학, 확률과 통계, 기하를 선택하면 되겠고 전공과 무관하게 나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과생들은 수학원과 수학2 필수죠. 그 다음에 미적분학을 선택하거나 수학원, 수학2와 기하학을 선택하는 이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것 같아요. 또 전통적인 문과 학생들은 수학원, 수학2,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 문항수,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을 출제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드리는 수능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수능 출제 문항수를 한번 볼게요. 공통 과목에서 22개의 문항이 출제되는데 그 중에 7개는 주관식입니다. 그리고 배점이 무려 74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74점입니다. 선택 과목은 8문항이고요. 그 중에 두 문항이 주관식이고요. 배점은 26점이에요. 74점과 26점. 일단은 공통 과목의 비중이 굉장히 큼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수학원과 수학2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수능 킬러 문항을 한 번씩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등급 변별을 위해서 킬러 문항을 보통 3문항을 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21번, 29번, 30번 문항이 바로 수능 킬러 문항이었는데요. 일단 수능 킬러 문항이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아마도 난이도는 낮아지면서 문항수는 좀 많아질 것 같아요. 킬러 문항수가 적어도 5개에서 6개 사이로 난이도를 약간 낮추면서 문항수를 늘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먼저 킬러 문항은 대표적으로 20번, 21번, 22번 문 중에 보통 21번에서 났었는데요. 3문항 중에 하나인데 20번은 수학원의 수열 문제가 주로 나고요. 21번은 수학원의 삼각함수 문제를 주로 냅니다. 그리고 22번은 수학2의 미분, 이때 미분은 다항함수의 미분이에요. 선택 교과의 미적분에서 다루는 미분은 초월함수의 미분이고요. 이때는 다항함수의 미분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교과에서는 29번과 30번 문항은 선택교과에서 주로 나는데요. 확률과 통계의 경우는 경우의 수와 통계에서 냈고요. 미적분학의 경우는 적분법과 미분법에서 한 문제씩 냈고요. 기하학에서는 2차 곡선과 공간좌표에서 한 문제씩 냈습니다. 이렇게 킬러 문항을 보면서 아무래도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킬러 문항에서 변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들을 보면서 내용 영역을 잘 관찰하면서 나한테 유리한 게 무엇인가를 보면 선택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수능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그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목 선택 기준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4개의 항목으로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가 난이도, 두 번째가 공통과목, 그러니까 1학년 수학과의 연계성, 세 번째가 선택인원, 그 다음에 학습량, 이 4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난이도 면에서는 미적분학, 기하,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순으로 미적분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과생들은 거의 미적분학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유는 미적분학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량도 대단히 많아요. 제일 많기 때문에 미적분학은 보통 여간에서는 등급의 변동이 없습니다. 1등급 받는 학생은 그냥 1등급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요. 2등급 받는 학생은 2등급으로 등급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권 이과생 중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보통의 경우 미적분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난이도가 확률과 통계 제일 낮죠. 그래서 문과생들은 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요. 이과생 중에서도 중하위권은 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택인원이 확률과 통계가 제일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통과목 영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미적분을 선택하여도 충분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이해했던 학생들은 미적분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 확률과 통계 이런 순위니까 이걸 참고하도록 하고요. 선택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많은 인원수에서의 4%와 적은 인원수에서의 4%는 좀 어렵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성적이 만약에 이과생 중에서 최상위권은 미적분학을 그대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상이나 중정도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문과생보다는 잘할 테니까요. 그 다음 학습량인데요. 학습량은 공부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에 비례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이제 소모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미적분학이에요. 그 다음이 확률과 통계고요. 기하학은 학습 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량이 적은 이 기하학을 선택적으로 잘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세요. 이걸 가지고 판단해 보건데 이런 전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과목 선택 전략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의 최상위권은 미적분학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해도 등급 변동이 거의 없어요. 안정적이죠. 최상위권은 당연히 미적분학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자연계열 중 중하위권 학생들은 미적분학보다는 등급 변동이 없잖아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열 중하위권이 사실은 인문계열 문과죠. 문과 최상위권과 비슷합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그 학생들보다 오히려 뛰어날 수 있어요.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 중하위권 학생은 미적분학이 아니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단기간 성적 향상을 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학습량이 기하학이 굉장히 적습니다. 많이 차이 나요. 따라서 그리고 난이도도 어때요? 미적분학보다는 어때요? 난이도가 낮죠. 학습량은 적고 난이도도 그리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한번 1, 2학년 때까지는 수학에는 다른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가 3학년 1학기 정도에 한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등급을 한번 높여보겠다. 이런 학생들은 기하를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과목 선택 인원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수능 1등급은 4%입니다. 물론 2, 3등급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데 100명, 50명이라고 했을 때 확률과 통계 100명 중에 4%는 4명인데 반해서 미적분하기 50명이라고 한다면 4%는 2명이잖아요. 그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과목 선택의 인원이 많은,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뭐 그거 상관없겠지만 중상위권 학생들은 아무래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안정적으로 수능 1등급을 받아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률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과생인데 선호하는 학과가 있어요. 보통 이제 문과생 중에서 가장 공부가 최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과가 어디냐면 경상계열이에요. 이 경상계열이 뭐냐면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데거든요. 취직이 정말 잘 되는 문과생 중에서는. 그런데 앞으로는 문과생이 경상계열을 진학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과생 중에서 전략적으로 경상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경상계열에 진학을 희망하는 이과생들은 수학 공부에서도 아까 이제 과목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1년치 학습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되면 문과생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등급을 받을 거예요. 따라서 아마도 경상계열에 합격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이과생들이 아마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수학이 좀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과생 중에서 중상위권, 최상위권에 진입을 못했지만 중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경상계열을 선택하게 되면 문과생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할 걸 생각하고, 실제 나는 그런데 공과 대학을 가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 있잖아요. 사실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복수 전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경상계열 간 다음에 복수 전공으로 공과대학이 전공을 듣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어려운 만큼 반드시 공부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어려서부터 수학 공부를 제대로 올바른 공부 방법을 해온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은 뭐 최상위권을 유지할 것이고요. 근데 공부 방법을 제대로 습득을 하지 못한 학생은 단기간에 안 됩니다. 따라서 공부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고등학교 수학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나에게 유리한 공부 방법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수학 성적이 많이 계속 안 나오는데 3년 내내 수학만 공부하다가는 다른 과목 모두 망치잖아요.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과목,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에 집중하면서 수학 과목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수학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